경남 브리핑입니다. 지난 21일 창원 레포츠파크에서 2023 학교 예술교육 대축제 하나의 울림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하나의 울림은 도내 학생 예술활동 활성화와 예술교육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행사에는 도내 초중고 44개와 단체 2천여 명이 공연하고 관객 3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창원과 수원 등 전국 4개 특례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제3차 지방 일괄 이양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흘간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됐었죠. 행정 전산망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복구된 후 첫 평일, 구청과 주민센터 곳곳에선 민원인들의 오픈런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까지 행안부는 행정망 오작동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지 못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0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고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먹통 사태에서 정부 행정전산망의 백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는 현재 명확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는 다행히 해결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네트워크 오류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했는지, 더불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명확한 해답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해 가야 테마파크와 낙동강 레일파크의 해외 현지 마케팅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가야 테마파크와 낙동강 레일파크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6만 명으로 연말까지 7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대만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촬영팀이 가야 테마파크를 찾아 소개하는가 하면 14일에는 대만 유명 홈쇼핑 프로그램에 소개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김해시가 팬데믹 이전부터 이어온 현지 마케팅의 결과로 시는 홍콩, 대만, 호찌민 등 국내외 관광 마켓에 참여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개척해왔습니다. 구성군이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일제 일자리 20명을 비롯해 시간제, 참여형 등 모두 57명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현직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30대 A 경장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부산 등의 주점을 돌며 1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신분으로 청소업체를 차려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5곳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거창군의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과 제조, 공급할 수 있으며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거창군 전략 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